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여자 어린이를 상습 성추행한 방문학습지 교사에 대해 법원은 엄벌이 불가피하면서도 전자발찌 청구를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전주 조직폭력배와 찍은 사진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일종의 해프닝이지만 대선 후보 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입니다. 새만금 개발청 이전이 올해도 어렵게 됐습니다. 개발청은 임시 이전인데도 새 정부 출범을 핑계 삼아 이전을 또 연기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자 어린이를 상습 성추행한 방문학습지 교사가 법정에 섰습니다. 네, 법원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정작 재범을 막는 전자발찌 청구는 기각해 논란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당시 8살인 A양의 부모는 아이의 영어와 수학 공부를 위해 학습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40대 학습지 교사인 B씨의 아이에 대한 성추행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1년간 50차례 가까이 상습적인 성추행이 이어졌고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게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우리 회사에 또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랬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이고. 하지만 전자발찌 청구가 기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할 때 아동을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법원은 학습지 교사가 초범이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과 서울에서도 각각 미성년자인 친딸과 의붓딸을 성추행한 남성들의 전자발찌가 기각된 사례가 있어 법원의 결정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감시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겠다는 전자발찌의 도입 취지를 무색해 한다는 겁니다. 재작년 청구된 전자발찌 10건 가운데 6건이 기각된 현실도 이 같은 논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켜보는 가족들 또한 그 트라우마를 무시 못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전자발찌 착용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아동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안기는 중죄인 만큼 보다 준엄한 법의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학기 대학 내에서 학교 관계자를 자처하며 방문 판매를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주의 한 대학에선 판매원의 상술에 속아 넘어간 피해 학생이 무려 100여 명이 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20살 김모 씨는 대학 강의실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강의실을 찾아온 인터넷 강의 판매원이 견본으로 동영상 강의가 담긴 CD를 나눠줬는데 보름 후 느닷없이 대금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판매원이 예비 수강생을 파악하겠다며 받은 서명이 알고 보니 강의 신청 서명이었던 것입니다. 많이 황당했죠. 제 부모님들하고 서로 대화도 했는데 이거는 일종의 사기다라는 걸 그때 알았죠. 같은 학교 20살 장모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강의 CD 비용은 물론 정식 수강료에 이자까지 붙인 대금 독촉장이 날아온 겁니다. 처음에 학교 측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그 자격증과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너네가 취업을 하려면 이러한 게 필요하다. 학교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 100여 건. 판매원이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학생들을 속여 구매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피해는 새학기를 맞아 대학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신입생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회사는 지자체의 시정 요구를 받고 뒤늦게 환불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 식사 기간 동안에 본인께서 원치 않거나 부모님께서 반대하셨던 친구분들 방문자를 하셨거든요. 전문가들은 방문 판매원들이 무료나 할인 혜택을 내세워 계약을 유도한다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특히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신중하게. 또한 판매원들에게 알려준 개인정보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종교계가 익산 동물복지농장의 예방적 살처분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전북 지역 5대 종단 생명평화 종교인협의회는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가 살처분을 계획하는 것은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닭 5천 마리를 키우는 익산 동물복지농장은 AI가 검출되지 않아 살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달부터 익산시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전북을 방문했을 당시 이 참석자들과 찍은 사진이 논란입니다. 후보와 나란히 사진에 찍힌 청년 중의 일부가 조폭이라는 건데요. 민주당은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당은 흠집내기라며 맞섰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호남 경선을 앞두고 전북을 방문한 안철수 후보가 한 포럼 행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안 후보가 양복을 입은 6명의 건장한 청년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모 도의원과 친분으로 참석한 건데 이 중 일부가 전주 지역 조직폭력배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이상 관리 대상 조폭인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공세에 나섰습니다. 최근 국민의당 관계자가 광주 경선에서 선거인단 동원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조폭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안철수 후보는 이와 관련된 해명을 직접 해야 할 것이고 도민들께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네거티브이자 가짜 뉴스라고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대선 후보와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며 최근 안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는 데 대한 흠집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분 확인하고 정가 조회하고 사진을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포럼에 온 참가자를 놓고 그 사람들이 지지층이고 또 다음 날 경선에 적극 가담을 했다는 것은 정말 소설 중의 소설입니다. 어찌 보면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사진의 주인공이 조폭이 맞다면 국민의당은 대선 후보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국민연금 기금본부 같은 각종 연기금 운용 조직들이 혁신도시에 모이면 도시 경쟁력이 훨씬 높아질 거라는 뉴스 어제 전해드렸죠. 혁신도시가 탄생된 원래 취지에 맞게 정부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추진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번 대선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11개 혁신도시는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기획됐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수도권에 있던 154개 공공기관들이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로 자리를 옮겼거나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낸 나주 혁신도시의 한국전력처럼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혁신도시의 성과가 입증된 만큼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국가기관으로 추가 결정이 된 기관들이 있어요. 다시 그 기관에 대한 이전 문제를 검토하고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지정된 공공기관은 400여 개나 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당초 이전 대상에서 빠졌거나 이후 새로 지정된 곳이 200여 개에 달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 개별적으로 그 이전하는 곳은 있습니다.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좀 필요한 문제 같아요.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제2차 지방 이전이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인데 전북은 이에 앞서 광주 전남에 치우쳤던 전북목 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호남통계청, 사학연금 호남지사 등 광주로 통폐합된 전북의 광역기관을 원상 회복하고 현재 호남권으로 묶인 27개 공공기관을 전북만의 광역기관으로 분리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호남에 47개 공공기관 특별행정기관이 있는데 이 중에서 농생명 관련 특별행정기관을 저희 전라북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제2공공기관 이전과 전북목 찾기로 혁신도시를 인구 10만 명의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전라북도의 구상이 이번 대선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전북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2일 전주 4선거구 도의원과 완주 라선거구의 군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늘과 내일 이틀간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해당 선거구의 읍면 동마다 한 곳씩 설치되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본인 확인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의 이전이 올해도 어렵게 됐습니다. 완전 이전이 아닌 임시 이전인데도 이번엔 새 정부 출범을 핑계 삼아 이전을 또 연기했습니다. 박찬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개청 이후 새만금 현지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새만금 개발청. 임시청사를 새만금 인근에 마련하기로 지난해 연구 용역까지 마쳤습니다. 최근에는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에서 후보지 제안을 받아 다음 달 최종 발표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개발청은 후보 대상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전격 취소했는데 이유가 어이없게도 대통령 선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선 전국이다가 보니까 그 차기 정부가 들어오면은 거기에도 이제 보고를 좀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하는 게 그 순리에 맞지 않겠느냐. 임시청사를 유치하려 했던 3개 시군이나 전라북도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주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 끝나면 바로 계획대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바로 일정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개발청 연구 용역에 따르면 임시청사 이전 시점을 새만금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20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전하려는 의지가 아예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던 새만금 개발청 이전, 언제가 될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새만금에서 캠핑형 여름축제가 펼쳐집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는 6월 새만금 오토캠핑장 일원에서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마드는 유목민을 뜻하는데 참가자들은 황무지에 조성된 캠핑 마을에서 2박 3일간 IT 기반의 경제 활동을 하며 공연, 강연, 체험 활동을 참여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 선정에 나섭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오는 14일까지 국내 주식운용사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접수해 대형주와 배당주 위탁운용사를 각각 3곳씩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기금의 19%에 해당하는 105조가량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백구 농공단지에 특장차 자기인증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김주여 열사의 친필 메모가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특장차 자기인증센터가 김제 백구 농공단지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까지 가지 않고도 김제에서도 호남권은 물론 충청권의 특장차 검사 인증 수요 유치로 연간 20억 원이 넘는 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관련 기업들의 운송비용 절감 효과만도 연간 20억 원 이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열사의 친필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김 열사가 남원 금지중학교를 졸업한 해에 친구들에게 축하 인사와 장래 희망 등을 담아 전달한 내용으로 친필은 처음 공개된 것이어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그 친필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게 새롭게 발견된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미도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안군은 주안 중국문화원과 두 나라의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상호 협조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고 중국화가 차오수 기획전을 개최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 한중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정업 씨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신축 이전하고 활성화를 본격 추진합니다. 북면 화해리에 신축한 로컬푸드 고모네 장터 직매장은 건축 면적 240여 제곱미터 규모로
유통 경로를 크게 줄여 비용 절감은 물론 신선 농산물 확대 공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이 소득 증대와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창 황토배기 수박과 복분자 선연이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후원한 시상식에서 수박은 뛰어난 품질로, 복분자는 엄격한 품질 관리 노력이 인정받아 각각 8년째, 7년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아중역 주변이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녹색 쉼터로 만들어집니다. 전주시는 전라선 복선화 사업 이후 기차가 끊긴 아중역 주변 1,200제곱미터의 땅에 오는 5월까지 1억 9천여만 원을 들여 녹지와 휴식 공간을 갖춘 시티가든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선주목과 왕번나무 등 5천여 그루와 억새를 심고 경관 블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주 에코시티 대형마트 부지의 매각 절차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전주시는 대형마트를 세울 수 있는 에코시티 내 2개 필지의 매각 방법을 조만간 결정해 이달 중순 안에 경쟁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주시는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 코스트코 등 창고형 매장의 입주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현재는 농협 하나로마트만 입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도내에서 4,000세대의 임대주택이 착공됩니다. LH 전북본부는 올해 안에 전주 효천지구에 800여 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착공하는 등 전주와 군산, 정읍, 부안에 4,166세대 임대아파트와 행복주택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LH는 또 2019년까지 완주와 익산, 고창, 김제 등지에 3,000세대 임대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정읍사 국악단은 오늘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벚꽃맞이 특별 공연을 갖습니다. 전주 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차이콥스키와 라흐마니노프의 곡으로 마련됐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 신포니에타 희망음악회가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고창 문화의 전당은 오늘 원전 소재를 다룬 재난영화 판도라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이혜자 첫 번째 개인 전시회가 오늘부터 전북예술회관에 마련됩니다. 정읍 벚꽃축제와 자생차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12일까지 정읍 천변 어린이 축구장 등지에서 열립니다. 2017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 대회가 오는 9일 군산시 일원에서 치러집니다. 원광대학교는 오늘과 내일 익산역 광장에서 창업공감대 형성을 위한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생활교육센터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재창업 패키지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자동차 정비사업조합 전주시 지회 카포스가 모레 덕진구에서 장애우를 위한 무상 정비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4도, 진안 23도, 익산 22도 등 20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고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선박 운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전전비신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